인사는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상준입니다. 네, 또 상큼한 상준 대표가 왔어요. 왜요? 부끄러워요? 네? 웬만하면 안 올라오고 자꾸 오게 돼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올 때마다 상준 대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전 이제 안 올라고요. 늘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방송에다가. 근데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나? 왜 진짜 얼굴 빨개지는데 뭐야? 속마음이 들킨 거야? 전혀. 네, 자 어찌하여 오늘은 또 오셨나요? 안 오시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주로 취재하는 이 분야가 요 분야 오늘 얘기할 이 분야여가지고. 진짜?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포장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범 대표가 자기 오기 싫으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싫거나 아니면 뭐 일이 생기면 야 너가 나가 이러면 이제 제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관계가 동등한 공동 대표의 관계가 아니고 주정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입니다. 나눌 돈이 있긴 하군요. 나눌 돈이 있어야죠. 밥은 먹고 살아야지. 네네네. 딱 그 정도입니다. 수의사인데 네. 사실 언론인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애환이 있을 것 같아. 애환이요? 애환. 주말에 못 쉬는 애환.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애환은 네, 뭐 없고. 왜냐면 수의사분들도 힘들긴 또 매한가지니까. 제가 야구를 원래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김성근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프로는 다 힘들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뭐 자기 일 힘든 건 남의 일도 힘들죠.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친구분들은 임상수의사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게 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비율로 보자면 많진 않은데, 하여튼 뭐 많이 있죠.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면 나도 좀 진료하고 싶은데라는 생각 들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제 친구들은 이제는 그 동물병원 개원 준비하고 이럴 시기라 좀 고민이 많죠. 이게 동물병원 개원하면 또 막 경쟁도 심하고 돈도 많이 들고. 자신의 인생의 신용을 한 방에 걸어야 되니까. 리얼한 표현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은행에서 이제 나의 신용을 맥시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물론 수저가 다른 색깔이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있으면 좀 묻어갈 텐데. 결국은 그 얘기였군요. 묻어갈 그렇죠. 금수저 친구가 없다. 뭐 없다. 그게 아쉽다. 흙끼리 만나서 노는 거죠. 아니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수의사 하면은 네. 그래도 여전히 머릿속에 그냥 편하게 좀 여유 있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직업에 있지 않았으니까 다른 직업이신 분들도 전문직에 비해서 좀 뭐 위기감이 많다거나 평소에도 아니면 뭐 힘들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편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안정적이다랑 편하다는 말은 또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동물병원을 하면서 안정적일 수 있는데 편하기는 또 쉽지 않죠. 병원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또 동물을 살리려다 보면은 또 이제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표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뭐 다른 그냥 일반 직장인분들은 안정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자영업이라는 게 잘 되면 안정적이지만 못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조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네. 굉장히 현실적인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하여튼 뭐 기사 타이틀로 뽑자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수의사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의사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 표준화된 수의사의 모습이 무엇이냐가 딱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는 의료 쪽이니까 뭐 의료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의료계나 아니면 치과 의사나 뭐 간호사나 하다못해 이렇게 돼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표준화된. 간호사라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의사라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게 정의가 딱 내려져 있는데 수의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의사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동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동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수의대에 들어갔거든요. 네. 수의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수의사? 동물 치료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수의사의 직무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수의사는
뭐 그냥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뭐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사람, 뭐 소를 치료하는 사람, 뭐 돼지를 치료하는 사람, 개를 치료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닭을 치료하는 사람, 뭐 어류도 있고 야생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치료 영역도 또 있지만 축산물 위생도 또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축 검사를 하거나 식육의 안전성을 평가한다거나 이것도 다 수의사의 역할이고, 그런 뭐 가축 전염병, 요즘엔 인수공통 전염병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인수공통 전염병도 수의사가 동물 파트에서는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발생했을 때 위험을 경고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수의사분들이 이제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딱 수의사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뭐 책 한 권을 낸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의사가 네. 라는 직업, 네. 직업군이 생긴 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일제 시대 끝나온 직후부터 이제 수의대가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전후 6.25 이후부터 이제 수의사가 배출됐으니까 그때는 뭐 가축 진료가 주였고 그리고 이제 뭐 동물에 있는 전염병 검사한다든지 뭐 시국 검사한다든지 이런 게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반려동물 임상이 또 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의사의 직무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수의사의 직무의 모습을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기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 그게 시작이 안 됐었던 거죠.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신 거예요? 수의계는? 근데 그렇지 않아서도 솔직히 다 잘 돌아가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수의사 면허제도가 있고 또 수의과 대학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수의사에 대해서 수의사가 가져야 될 소양에 대해서 교육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오는데, 이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수의사의 교육을 좀 개선하고 이런 거를 하자면 이런 작업이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옛날 뭐 60년대 70년대 가르쳐왔던 학문 위주로 학문의 체계 위주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부학, 동물이 어떻게 생겼냐, 생리학, 동물의 신체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 이런 걸 먼저 기본적으로 정상 상태일 때 동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병이 생기면 어떻게 변하는지 배우고 이걸 어떻게 치료할지 배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제가 생각했을 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배웠으니까 이렇게 교육 제도가 성립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교수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디 제가 이런 거 취재하면서 의대 쪽에 이제 의학 교육을 개선하는 작업을 많이 참여하신 의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육은 뭐였냐면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의사를, 그쪽 의대니까 의사를 이제 배출을 하는데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너는 이제 훌륭한 의사가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정말 진료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주사 놓는 법이라고 하면은 그 주사의 원리가 이렇게 되고 뭐 주사는 이부에 놔야 되고 뭐 이런저러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육이 그랬다면 지금은 주사기를 주고 야 너 주사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사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주사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만 가르쳐준 다음에 그렇죠. 가르쳐준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를 가르쳤다고 하면 내과를 열심히 가르쳐서 그 내과 과목에 A 학점을 맞은 수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수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장착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까지를 포함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존에도 그러한 개념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수의사 국가시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수의대에서 배운 걸 이제 국가시험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맨날 학범 대표가 자랑하잖아요. 자기 면허증이 있다고. 그렇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면허증이 나오는데 예. 이제 그 교육 자체가 지금은 수의과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교수님을 편하는 건 아니지만 뭐 책에 뭐 1단원부터 12단원까지 그냥 쭉 가르치는 거죠. 이런 병은 이렇고 저런 병은 저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받았던 주입식 교육. 그렇죠. 주입식 교육으로 하는 거죠. 뭐 학습 목표를 따지자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A라는 질병이 있어요. A라는 질병의 증상은 어떻고 뭐 진단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치료는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학습 목표가 A라는 질병의 증상과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내용도 그런 걸 쓰는. 뭐 A라는 질병에 대해서 뭐 옳지 않은 것은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해외 수의계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그냥 이러저러한 증상을 가진 환자가 왔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실제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가 확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의대의 의사의 국가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잖아요.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연기자를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환자 연기를 시켜요. 환자 연기 시키고 이제 이제 의사 시험을 보는 사람이 문진을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뭐 어디가 아프세요? 뭐 그런 뭐 연기로 이제 대답하는 거잖아요. 자기 어디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진하는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의 의사상 같은 그러니까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그 직무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는 뭐 환자와 정확히 소통해서 뭐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능력이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춘 의사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의대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의대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얘가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국가시험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의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었냐면 그냥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과목들이. 물론 다 필요한 과목들이죠. 필요한 과목 다 가르치고 그 과목의 시험을 그냥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면 너 수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필요한 기술을 뭉뚱그려서 딱 가르쳐 놓고는 이 기술들 다 습득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 통과하면 넌 수의사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수의사라는 존재가 단순히 그런 기술이라는 테크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뭉뚱그려 놓는다고 해서 수의사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서 플러스 해서 통합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뭐 역량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왜지 정말 무슨 개론책이나 나올 법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 너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동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을 때 노동법에 대해서 뭐 1조부터 뭐 정의를 알고 뭐 할 수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진짜 노동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의 그렇죠. 정확한 법조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씀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수의사 면허를 딱 땄어요. 딱 땄어요. 그 다음날 동물병원에 나갔어요. 근데 환자가 딱 왔는데 자 진료해봐 하면 어버버 할 수 있죠. 경험도 없고 그렇죠. 경험도 없고 실제로 지금 수의학 교육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교육의 전체적인 매스도 좀 부족하지만 실제로 그 접근법 자체가 뭔가의 상황을 주어주고 상황을 해결하는 이거를 뭐 의대 쪽에서는 프라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더라고요. PBL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에 판단할 수 있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뭐 이 병은 이렇게 고치면 되고 이 병은 이렇게 고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실제 케이스는 뒤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결과가 주어진 다음에 원인을 찾아가는 작업인데 그게 이제 머리가 좋으시거나 아니면 수의사분들 중에서도 뭔가 그런 쪽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은 지식이 곧바로 응용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꿔 나가자는 거죠. 이게 지금은 제가 뭐 진료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그 의학이나 뭐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거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가축 전염병에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저도 공중방역 수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공중방역 수의사한테 그런 걸 맡기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축 전염병 관리를 하는 수의사가 됐다. 자, 그러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 너가 대책을 세워봐. 그렇지. 뭐 어떻게 막을 거고 뭐 이러저러한 뭐 예상되는 감염 경로나 뭐 발생 경로가 있는데 이 위험을 너가 어떻게 줄일 거고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나온 수의사는 못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못한다는 걸 자신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제가 10개 수의과 대학을 다 다녀본 게 아니고 저는 한 대학만 다녀봤지만 상준 대표가 나온 수의과 대학의 문제 아닙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게 왜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어쨌든 그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지식이 바로 응용되느냐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는 측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맞아요. 그게 뭐 수의학 분야만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뭐 어느 분야든 공대든 뭐든 어느 분야든 다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의사나 수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데니까 특별히 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량 중심으로 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를 이제 교육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육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교수님들 위주로 이제 바꿔보자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그럼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는지가 정의가 안 내려져 있다는 거죠. 아까 맨 처음 했던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교육을 하자. 오케이 좋아. 그런데 뭐를 할 수 있어야 되지가 아직 열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제 그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겠다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의 수의 사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사상이 라는 게 뭐 별게 없고 수의사는 이걸 할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다, 저걸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수의대 중심으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수의과대학 협회, 그러니까 수의과대학 협회라는 거는 이제 각 10개 수의과대학의 학장님들, 부학장님들 집행부랑 또 관심 있으신 그 교수님들이 이제 이렇게 주로 일을 하시는 구성원이 되고 실제로는 모든 교수님이 다 회원이에요. 그 수의과대학 협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임상 지금 하고 계신 수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네. 수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본인들이 현장에 딱 던져졌을 때 처음에 느꼈던 그 당혹감. 그렇죠. 네, 그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훨씬 정말 실질적인 수의사상이 딱 정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자기가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처음 임했을 때 느꼈던 그런 한계점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장으로서 새로 배출되는 수의사를 이제 채용을 하는데 얘한테 뭘 기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의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사들도 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치료를 믿을 만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그러니까 6년 대학을 공부한 거로는 충분하지가 못한 거죠. 수의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운 진료가 아니고 쉬운 진료는 뭐 A, B, C, D, E, F, G 쫙 있다고 하면 Z까지 있다고 하면 한 D, G 요 정도까지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장님들 입장에서. 근데 시켜보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대학에서 원래 좀 배우고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 임상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 작업에 조금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 협회에서 교육위원회라고 이제 그 기구가 있어요. 교육을 이제 뭐 교육 정책을 마련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장님 한 분이 들어가는 계세요. 강정희 원장님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물론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각계 이제 동물병 원장님도 있지만 뭐 공무원분들도 있을 거고 업체에 인스트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뭐 실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수의사분들 있잖아요. 설문조사.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지금 그 대학협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뭐 최근에 기사를 썼긴 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업해서 필드에 나가 있는 수의사분들도 하고 그리고 지금 수의과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하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형들, 일반 시민들 이런 쪽한테도 설문조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의사상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뭐 의사상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이제 수의과 대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기구들에서는 핵심 역량을 이렇게 열거를 쫙 해놨어요. 수의사는 어떤 사람이다. 수의사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해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이제 조금 변형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 맞는 이제 수의사상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죠. 지금 데일리벳을 통해서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사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기사 링크 찍어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구글 설문조사로 하는 거라서 아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면은 실제로 좀 반영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뭐 교육의 개혁 같은데 뭔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상준 대표는 항상 올 때 정말 준비 자료 엄청 많이 가져와요. 아는 게 없어서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북미 수의과 대학 그 교육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근데 보고 하세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랑 캐나다에 있는 수의과 대학이 모인 단체예요. 거기서 이제 북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의사가 어떠한 능력이 갖춰야 되는지를 이제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원헬스라고 해서 이제 동물과 사람과 환경의 건강이 이제 합쳐져 있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고객이랑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동료 수의사랑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지역사회 공헌해야 된다. 뭐 뻔한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뭐 바람직한 수의사상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인간상. 그렇죠. 훌륭한 인간상인데 이제 뭐 전문직으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좀 안 하다 하시면 의사 쪽 얘기하면 훨씬 잘 와닿게 돼요. 의사 쪽 거는 진료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뭐 연구하는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눈 다음에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료 과정에서 뭐 통증이나 고통이 있어서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고 뭐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되게 선언적인 명제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너가 무슨 병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한국의 의사상이라고요? 네네, 한국의 의사상이.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우셨는데 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지? 아,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뭐 정치권인데 그런 분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대학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 여러 가지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의사들도 수의사에 대한 이런 열거 뭐라고 해야 되죠? 핵심 역량이란 말을 안 쓰려니까 되게 표현하기 힘드네. 쓰세요. 그냥 쓰세요. 네. 허하겠습니다. 쓰십시오. 이런 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게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북미 쪽에서는 어떤 핵심 역량이냐면 뭐 민족의 다양성, 다문화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쪽에 인종이 되게 다양하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세계 동물보건기구라고 해서 OI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국제 가축전염병 관리, 뭐 축산물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세계 기구가 있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 본부 있는 거기서도 회원국을 대상으로 너네 회원국에서 수의사들은 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위주냐면 걔네들은 이제 가축전염병 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쪽 위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임상 쪽은 그냥 대충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각 나라마다 분위기 다르고 문화도 좀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게 세팅이 돼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하겠다는 명분이 있는 거죠. 자, 그게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일단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냐면은 현재 수의과 대학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교수님들이 기존에 테크닉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을 하셨다면 교수님들의 마인드도 사실 확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을 이제 어느 쪽으로 개선하느냐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의 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교수님들은 각자 맡은 과목에 대한 뭐 전권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 과목은 자기가 알아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수로서의 자율성을 이제 학교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학문적 자율성이 부여가 된 상태니까 담보가 되고.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 요렇게 좀 개선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런 문제는 좀 민감하긴 한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엔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왜냐하면은 반려동물 임상을 바라보고 들어온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딱 맨 처음에 수의사면 뭐가 떠오르세요라고 했을 때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그런 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수의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수의대에 딱 왔더니 그거는 한 6년 중에 1년 가르치나? 물론 이제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다 쌓아야 되니까 3, 4년을 쌓아오는 건데 어쨌든 별로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수의사 면허를 땄는데 동물병원 들어가서 바로 진료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임상 쪽으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거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얘기하면 수업 일수를 어떤 과목을 늘리면 어떤 과목을 줄어야 되잖아요. 뭐 하루가 정해져 있으니까 수업 일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의과 대학의 커리큘럼이 딱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편인데 거기 이제 그렇죠.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늘고 줄어야 되는데 이게 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렇죠. 알력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학장님이나 뭐 수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교실에서 우리는 뭐 반려동물 임상이 요즘에 뭐 중요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조정을 해봅시다. 뭐 요 시간 이렇게 늘리고 대신 요 시간 이렇게 줄이고 합시다. 그러면은 줄이는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하죠. 왜냐면은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바로 우리 내 과목도 중요하다. 수의사로서 내 과목의 역량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수의계가 정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퇴보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서 오히려 그쵸.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야지만 수의계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실효적인 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수의 사상이 되게 아까 몇 개 읽어드렸지만 좀 선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언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뻔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네. 그 어느 분야나 다 그쵸. 그 상을 만들어 놓는 건 그렇게 만들어 그쵸. 예, 놓으니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수의과대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가 판가름이 날 텐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기라도 하려면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그 저기 뭐야 한국의 수의사상이 딱 정립이 되고 나면은 그 수의사 국가고시의 네. 문제에도 약간 변화가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일단 제가 국가고시라고 얘기했나요? 국가 시험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 국가고시가 다들 아니고 국가시험. 헷갈리시는데 제가 차이점이 뭔가요? 국가 시험이 정식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시 국가고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데 국가 시험이 맞는 표현이라고 하네요. 객관식이에요? 네, 객관식입니다. 몇 문제예요? 몇 과목이고? 몇 문제더라? 외우고 있었는데 저희 때랑 달라져가지고 저희 때는 10과목이었는데 지금은 4과목으로 통합되고 그러니까 4과목 중에 뭐 세부 과목이 20과목이 4과목 안에 들어있는데 뭐 거기서 이제 통합형으로 문제가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몇 문제더라? 찾아보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몇 점 이상이어야지 다 그쵸, 예. 과목별로 다 커트라인이 있는 거죠. 예, 과목별 커트라인이 있고 평균 커트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과목별 커트라인이 좀 낮죠. 평균 커트라인보다. 네, 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꽈락.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과목별로 그 커트라인을 다 통과해야지 합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모든 과목의 역량을 이제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뭐 기본적인 수의사나 뭐 객관식 시험이면은 거의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겠네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6년 동안 배운 걸 한 방에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워낙 방대하고 수능이 어려웠어요? 그 시험이 어려웠어요? 둘 다 좀 뭐라고 그 표준어가 아니라서 말하기 어려운데 후달리는 그런 느낌. 시험을 준비할 아니 때. 하나만 한 얘기를 왜 해요? 왜냐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이거 떨어지면 이거 난리 나는데 물론 그러니까 수의사 국가 시험은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고 60점이 이제 커트라인인데 100점 만점에 60점이 커트라인인데 60점 못 넣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못 나온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커트. 어쨌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수의사로서 말이 횡설수설하겠네. 왜 당황하지? 수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을 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불합격하는 거겠죠. 그렇죠. 열심히 안 하면 불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시험 볼 때 제가 시험 본 게 벌써 한 6년 전이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이 더 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합격률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막 97% 8% 막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80 몇 프로로 떨어졌네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작년에 어렸으면 올해 쉽다. 수능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올해 본과 4학년생들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어려워서. 작년에 어렸으니까 올해는 쉽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데 뭔 얘기가 다 이런 얘기가 옛날 초기 무릎팍도사 보는 기분이 드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산으로 가는 팔랑팔랑이야. 내가 어디를 끌면은 다 끌려와. 산으로 가는 느낌. 한국의 수의사상이라고 저희가 딱 그 수의계에 한정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 있어서 과연 내가 가진 그 직업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직업 윤리를 가지고 얼마만큼 올바르게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뭐 저 역시도 방송인으로서 내가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수의계는 이렇게 하루하루 더 반려인들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일반인들과 함께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바른 비판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일리벳의 윤상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안 오실 거예요? 마지막 멘트로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또 오게 될 거야. 네, 상준 대표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